거기서 주막 주인이에요, 이 여자가, 라합이. 그래서 정탐꾼이 2명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눈치를 챘어요. 아, 여기에 간첩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 간첩을 잡으라고 그 왕이, 그곳의 왕이 군대를 보내갖고 찾으러 보내요. 그 간첩을. 그랬는데 그 군인이 그 라합에 거기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기에 숨어 들어온 정탐꾼을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마스크를 좀 착용하라는 여자분이 여기 직원은 아닌 것 같고 뭐 고용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잠시 무조건 써야 된다 해서 따졌더니 자기는 지시받은 대로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시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냐고. 이게 너무 지나친 건데 지금. 응? 그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그러면서, 그럼 뭐 우리는 뭐 신고할 수밖에 없다. 신고해보라고. 네, 그래버렸어요. 다른 기관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마스크도 안 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나오던데, 왜 그런 건 청와대에서도 회의할 때 보면은 마스크도 안 하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안 하고 왜 얘네 국민들한테만 그러냐 따졌더니 나한테 가서 따지래요. 그래,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걸 왜 내가 따지냐고. 당신들이 따져야지. 응? 무조건 명령한다 거기, 응? 복종하냐 이런 건, 응?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이 그거를 항의를 해야지. 어떻게 시민이 항의를 하냐 그거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그래. 나도 그래서 화를 내고 신고한다. 할 때만 해봐라 내가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고 지금 그 여자 가고 난 뒤로 시청에다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m 이상 떨어지는 건 그게 의무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공원인데 여긴 나 혼자밖에 없다. 내 주위에서 보면 지금 50m 이상 사람들이 있는데 이래도 써야 되냐 그랬더니, 그 정도면 뭐 그거는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옆에서 사람이 지나갈 경우에 그때 저기서 보이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다 내가. 근데 아까 그 여자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하니까, 벌써 여기서도 벌써 상담할 때, 응?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응? 어디까지 했더라? 아, 살몬 할 차례죠. 살몬, 라합, 비말이 이제 걸리는 건데, 비말은 2m 이상 가면 비말이 안 튀기잖아요. 비말이라는 게 뭐예요? 침 튀기는 거잖아요. 침이 2m 이상 안 가거든요. 많이 가봐야 그래, 그다음 더 간다 해도 3m. 3m인데 3m면 여기서 저쪽 길만 따져도 벌써 한 6m 정도 되는데 절대 안 가죠. 총선 때는 지네가 불리하니까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막 해놓고서 총선 끝나자마자 이틀 만에 안 쓰면 이제 법으로 걸리게. 어쨌든 살몬과 라합은 어떤 사이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그때 함락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기를 아까 쫙 하면서 잘라놓으니까 지금 이게 지직박죽이 돼버렸네. 처음부터 그렇게 의사협회에서 막으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뭐 저 사람은 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뭐 보수다 그렇다는 동 이따위 비하하고 그러던 새끼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사람 몇 명이 죽은 거야 지금. 저 악한 것들 말로 따진다 해도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살인이야. 그렇게 해놓고 또 8월 10일 날 우한에서 1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 10만 명이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다 퍼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광화문 집회도 지금 떠밀어가지고 저따위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쿠폰까지 주면서 또 놀러 가라고 그따위 짓 해놓고서. 한국을 사상하는 신앙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과 김영남 앞에서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올림픽, 동계올림픽 주최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 기회주의자죠. 이제 살몬과 아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서 점령을 하기 전에 정탐꾼 보냈을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 그러면서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건 안다. 아는데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던 것처럼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저와 나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족은 구원해달라, 구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거든 이 붉은 줄을 저 성 그 벽에다가 창문 밖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가 당신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조를 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면서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을 시켜갖고 저 아합과 그 가족들은 빨리 구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내요. 그들 중에서 이제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라합하고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자도 아까 다말과 비슷해서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여리고성. 그러면 여리고성이면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집트의 그 막 관할이었을 거예요. 애국 멀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또 누구냐?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압니다. 못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겠어요? 숨겼다고 됐어요. 여기 보니까 숨겼다고. 4절에서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숨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에 무사히 성을 빠져나간 거예요.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리고 성을 쳐들어갈 때에 그 국민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 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나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라합이라는 그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살몬이. 그래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또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는 이제 살몬을 설명했죠. 라합은 여리고 사람, 여리고 성에서 했던 그 여자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냐? 여기서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대요. 그럼 보아스는 살몬의 후손이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으니 그 아버지 대에서는 이방인 라합하고 결혼을 했고, 또 거기서 난 게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또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룻과 결혼했대. 룻은 또 어떤 여자냐?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모압 여자인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또 하게 됐냐. 어쨌든 결혼해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 이게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나옴이라는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오미의 남편이 그 부인과 자녀들을 이끌고 그 모압 땅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쯤 살아요. 10년쯤 사는데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요. 근데 아들들도 결혼을 했었어요. 그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룻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그리고 그의 동서는 거기에 머물러요. 자기 나라에서, 모압에서.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때가 마침 그 농사철이에요. 농사철. 그 농사철에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둘밖에 없으니까 노인네를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요. 이삭을 주스러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하게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게 보아스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줍고 이제 하다가 한참 이제 지난 다음에 추수 때 탈곡을 해갖고 이제 곡간에 이제 들일 때 그 시절이 다가와가지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 보아스는 우리의 먼 친척이다. 우리의 친척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초반에 그 이스라엘은 대개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올릴 사람이다. 우리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의 그 논과 밭도 사서 관리를 해주고 또 우리의 그 대를 이어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아마 거기서 자게 될 거다. 그러면 네가 가서 목욕 제기를 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이불을 떠들고 가서 누워라. 거기 가서.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떠한 얘기를 할 거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지시를 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룻이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에게 발채를 들고 딱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난 룻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고서 그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보아스보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룻이 있는데 모압 여자다. 근데 이 사람을 당신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응?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그 논밭도 당신이 사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했냐면 논밭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알았다 했는데 그 집에 대를 이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자기의 재산이 손해볼까봐 나 룻하고 결혼 않겠다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은 떠져 나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해서 난 게 오벳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보아스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이방 여자하고. 근데 여기도 그 아들도 역시 모압 여자. 모압이면 어디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프리카라고 해야 되나? 모압이니까 아프리카죠. 모압이니까.
모압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모압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만나잖아요. 기도 중에 사자가 이제 저기 들어가잖아요. 글리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 이제 그 롯이 그 부인과 두 딸과 이렇게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 마누라는 고개를 돌려서 밑을 바라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다가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뭐 두 딸이 그 들어가잖아요. 밤에. 그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연세종교회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왔어요. 노무현. 네. 와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저녁에 문재인과 노무현과 아니죠. 모여서 기독교 인구가 많다.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좌파들이 이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민주연구원 거기에 핵심자가 교계 지도자들 몇 명을 모아놓고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만 지지해야 된다.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회에서 그것을 그 당사자가 있는 데서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듣고도 뺨을 때기도 한데 뺨을 때려야 되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고 왔냐 하면 제가 그렇게 야단을 보통을 친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분이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동참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치체위도 다른데 이렇게 기부를 했냐 했더니 코로나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KNCC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토론을 했는가 하니까 만약에 교회 예배를 제안했을 때에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했는데 대부분의 그게 관계자들이 대형 교회들이 공짜가지 못할 거다. 그냥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딸과 해가지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잖아요. 아들 둘을 나잖아요. 동생도 낳고 언니도 낳고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 이번에는 모압 룻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 역시 모압 여자,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순수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남자의 씨로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자로 가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남자의 씨로 다 이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당시에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은 유대인이 돼요. 그리고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여자의 저기를 따라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목에 뭐 이런 건가 봐요. 그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디모데인가 누군가는 어머니 요게벳인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배울 건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게 오벳이에요. 오벳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벳은 2세를 낳고 2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왕을 낳았다 했잖아요. 다윗 왕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또 여기서 부정이 하나 또 일어나죠. 다윗. 자, 다윗 오기 전에 룻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4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죽었잖아요, 다. 그래서 과부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장 3절.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돼요. 17절부터 그의 이웃 사람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